오늘은 10-3 감성 경영론 조직 문화와 학습 조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주차 마지막 강의네요. 조직 문화와 학습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많은 성공 조직들의 위기는 문화에 고착합니다. 한번 문화가 만들어진 것을 그들의 고착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환경 변화에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에서의 외부 환경이란 고객과 경쟁자인데 고객의 어떤 변화 그리고 경쟁자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들은 지속적인 실험, 학습, 변화를 장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면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조직의 문화에 세 가지 공통된 가치를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습 조직의 문화에 세 가지 공통적 가치가 있는데요. 각 부서보다 전체를 중요시하고 부서들 간의 경계를 극소화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중요시하고 부서 간 경계를 극소화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겠죠. 의사소통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고 도움을 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부서들 간의 경계를 극소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 조직에서 구성원들은 전체 시스템, 협동하는 방식, 그리고 다양한 부서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들이 다른 부서들과 전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 내부 측면과 다른 조직과의 관계 측면 모두에 있어서 경계를 줄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타 부서와 원활한 협조 관계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성과를 목표에 관련된 성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위 문화가 형성되더라도 조직의 주 문화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성원 그리고 아이디어 정보 자유로운 이런 교류가 조정된 행동과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부서들 간 경계를 극소화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학습 조직의 문화의 공통된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평성이 주된 가치인데요. 학습 조직 문화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주고 서로를 배려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기업은 아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조직은 위험을 무릅쓰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간관계 네트워크 형성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 간 이해감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임원 주차장이 따로 있고 임원 식당이 따로 있고 이런 건데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계층 간 이해감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관료주의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군대 같은 경우 조직, 관료주의적인 조직 이런 데서는 장교식당, 사병식당 이런 것이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기업에서도 임원 주차장, 임원 식당이 와 같은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도입되지 않는다. 형평성이 주된 가치, 이것이 공통된 가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안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습 조직 문화의 공통된 가치 세 번째는 어떤 혁신을 위해서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항상 장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습 조직의 기본적 가치는 당연시되는 추정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 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학습 조직에서 창조성과 향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가장 성과를 빠르게 내는 그런 조직들은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문제 제기, 문제 해결. 그래서 그냥 당연시 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조직의 창조성 향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학습 조직의 문화는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해낸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해주고 축하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냈거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개발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았을 경우는 감성 경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또한 이용 감수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말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성장하려고 노력했다면 실패한 사람에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학습 조직 문화의 공통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학습 조직 문화는 어떤 개방성, 탈경계와 형평성, 지속적 향상, 이용 감수 이런 것들을 장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화시키고 조직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또 형평성을 가져가고 지속적인 향상을 해야 되는데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위험을 감수한 도전 정신을 장려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문화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적응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부 문화는 조직 내 문화라면 외부 문화는 고객과 경쟁사가 있는 환경을 외부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적응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에 우리가 주문화와 하위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학습 조직 문화가 있다고 그랬을 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문화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IBM의 사례를 여기서 들었습니다. 기업 문화는 다 죽어가는 조직도 살린다 하는 내용인데요. IBM은 1993년에 천문학적인 손실을 내면서 IBM이 침몰 직전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IBM은 최후의 카드로 누이스 거너스라는 CEO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의 경영 전략, 비전, 문화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칩니다. 그랬는데 곧 죽어가는 공룡기업 IBM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거스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또 문화는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골드만삭스 사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 문화는 유능한 인재의 이직과도 직접 관련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금속막, 아주 얇은 그 철막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전문 인력이 빠져나갈까봐 온통 중소기업들이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아이템이 나오면 대기업이 그 아이템에 대한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앞세워서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을 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문화는 유능한 인재의 이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몸담았던 그렉 스미스라는 그 파생상품 부문 부사장인데요. 이 사람은 뉴욕 타임즈에다가 나는 왜 골드만삭스를 떠나는가라는 글에서 회사를 떠나는 이유로 이 기업 문화를 들었습니다. 기업 문화가 아니어서 자기는 떠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골드만삭스의 조직 문화가 너무 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라고 했고, 조직 문화와 변질이 회사의 장기적 생존에 가장 위협한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기업을 떠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CEO였는데 여기에서 인재도 이직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 문화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영 현장에서의 실제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어판에 왜 한국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되기 힘든가라는 글이 소개됐는데요. 이 글을 썼던 타드라는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첫 외국인 임원으로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홍보 전문위원을 지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국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임원이죠. 한국 기업에서 근무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드란 사람이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가진 문제점을 이 사람은 이계 문화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계 문화가 좀 강하죠. 상하.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강한 존칭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높임말과 낮임말이 있습니다. 뭐 이 문화부터가 문제였다고 한데, 대한항공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기장과 부기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기 위해서 존칭어를 생략하고 단어로 그리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영어 단어로 짤막짤막하게 의사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타드란 사람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기업 문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첫 번째는 위계 문화가 심각함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낮은 직급의 구성원은 명령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도 이의 제기나 대안 제시 등이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위계 질서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고, 또 이의 제기나 대안 제시 등이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획일적인 기업 문화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조직에서 튀는 것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우려로 구성원의 개인의 개성이나 특별한 기술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기업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태도, 행동, 옷차림까지도 획일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 사람은 획일적인 기업 문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문화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898명을 대상으로 충동적으로 퇴사 및 이직을 결정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설문에서 조사 대상자 57.7%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한 이유로는 뭔가 했더니 대인 간 갈등, 경영진에 대한 불신, 그리고 기업 문화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영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 내용은 기업 문화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충동적으로 퇴사나 이직을 결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거의 60%에 육박한데, 그 퇴직을 결심한 이유가 대인 간 갈등,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었다. 결국은 기업 문화가 가진 문제점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대인 간 갈등이 36%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퇴근 시간 보장이 안 된 것이죠. 잦은 야근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 세 번째가 경영진에 대한 신뢰 부족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연봉 불만족이 26%, 회사 미래 발전에 대한 불안감이 24%, 상사의 인신 공격도 18%. 피로 누적 등에 대한 건강상 이유, 그 다음에 커리어 비전에 대한 불안감, 반복되는 업무 지겨움 14%. 뭐 이런 내용들의 내용인데, 마지막에 술자리에서의 실수도 있구만요. 이런 것은 좀 개인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면 스카우트 등 주위의 제의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대인 간 갈등 발생이었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세 번째는 경영진 등에 대한 신뢰 부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글래스도어의 사례를 보는데요. 외국인 직원들을 고용한 한국 기업들의 평점, 그리고 기업 문화와 가치, 일과 삶의 균형,
또 관리자, 보상, 복지, 경력 기회 등 5가지 점수를 공개했습니다. 이 중 국내 40대 기업의 기업 문화 가치 항목 평균 점수 내용을 봤더니 2.8점이었습니다. 이 점수는 1.0은 매우 불만족이고 3.0부터 괜찮다는데 3.0을 못 미치고 2.8점이다. 그래서 5.0이 매우 만족인데 5점 만점에 2.8점이었다. 그것도 국내 40대 기업 문화 가치 항목의 점수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기업 문화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는 것을 미국 취업 정보 사이트 그레스도어가 이 내용을 조사해서 내는 점수입니다. 의미 있게 생각해 볼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글래스도어는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한국의 기업 문화를 들여다보면 일부 경영진의 나만 아는 이기적인 회사 경영, 또 꽉 막힌 기업 문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CEO가 15세기 왕 같다. 회사 문화가 융통성이 없다. 경영진이 돈만 밝힌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인 회사 경영 그리고 꽉 막힌 기업 문화인데요. 그러나 한국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한 외국인은 한국 기업들은 되게 보수적이며 기업 문화가 수직적이지만 SK텔레콤은 그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평점을 받는 SK텔레콤이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보수적이고 기업 문화가 수직적이지만 그나마 제일 평점이 높았다는 SK텔레콤은 그에 비해 나은 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직원들을 불신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대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기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외에도 사내정치, 위계서열, 특정 직원에 대한 편애, 우리나라가 강하게 있는 친족 중흥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직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타워스 왓슨의 내용인데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죠. 타워스 왓슨은 2010년도 발표한 글로벌 인적 자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들 가운데 37%만이 경영진이 조직의 핵심 가치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영진이 조직의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일관성이 있게 행동한다. 그러면 37%를 제외한 나머지는 핵심 가치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행동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반이 넘는 직장인들은 경영진이 조직 문화를 몸소 실천하며 이끄는데 실패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핵심 가치에 따른 일관성 있는 행동 이것이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존 톰슨이라는 사람은 빌 게이츠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의 의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MS의
빌 게이츠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의 모든 리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슈는 관리 시스템과 기업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업 문화를 반드시 바꿔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업의 생사가 걸려있는 기업 문화는 전 세계의 경영자들의 고민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돈을 중심 가치로 내세우는 경영 방식의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자리를 이어받은 이 존 톰슨도 기업 문화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0-3 수업을 마쳤습니다. 10주차 강의가 모두 끝났는데 조직 문화와 학습 조직에 대한 10-3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